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리액트 KR에서 이기생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봐, 조누야, 벌써 이기생이 나온다고? 1기생 또 자리 못 잡지 않았냐? 야 조누야, 리액트 KR 평청자 40, 50 나오는데 벌써 이기생이 맞아? 야, 평청자가 50인데 어디서 논란이 된 거야? 내 안에서 논란인 거야. 조누의 작은 세계 안에서 논란이야. 난리가 난 거야. 그쵸?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리액트 KR 2기생 모집을 시작을 했어요. 2024년 11월 30일 일본 버튜버 소속사인 리액트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1, 2생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라즈마의 애착 인형, 라즈마의 오나오린 루머모가 여기서 기업세로 환생을 합니다. 솔직히 라즈마가 기업 들어갈 정도로 능력 있는 친구는 아니거든. 근데 농담삼아, 야 리액트야, 너네들 일본 기업이니까 그래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줄 친구가 필요하잖아. 루머모 데리고 가는 건 어때? 일단 초반에 약간의 부스터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농담을 쳤거든? 농담을 쳤는데 진짜 하더라고. 진짜로 리액트 KR에 들어왔더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 혹시 이거 리액트 KR 뒷광고 아니냐, 너 이거 관계자 아니냐, 이런 말을 한 놈들이 있더라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뒷광고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조누 묻었다, 조누한테 뒷광고를 줬다? 이런 게 들통이 나면 기업 이미지가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멍청한 사장이 아닌 이상은 조누한테 뒷광고 주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거다. 그쵸? 얘네들이 김버붕이 같은 전능아도 아니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겠냐고. 그쵸? 근데 여러분, 업계 관계자 사장님들 연락 주십시오. 뒷광고 주면 나는 잘해. 지금 봐, 리액트 KR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열심히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조누가 한 말 전부 다 녹화 떠놓으시기 바랍니다. 조누 이런 식으로 자기는 뒷광고 안 받는다고 입 오지게 털어놓고 알고 보니까 뒷광고였다 이러면서 나중에 뒷광고 논란 터졌을 때 저격해줘. 그렇죠? 어쨌든 지금 2기생 모집한다고 모집 공고를 딱 냈잖아.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까도 말했듯이 1기생이 자리 잡지 못했고 1기생들도 구독자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2기생을 데뷔시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스텔라이브 4기생이랑 모집 시기가 겹쳐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이거죠. 조누도 나중에 뒷광고 논란 터져가지고 조와 누의 싸움이라고 하면 되잖아. 누가 하는 말을 조가 전부 다 반박을 하는 거야. 그렇죠? 조선과 누룽지의 싸움이라고 해줘. 자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모집 시기가 겹치면 무조건 둘 다 넣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스텔라이브에는 넣어도 리액트 KR에 넣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리액트 KR이 뭔데 싶다가라는 소리가 나올 거거든. 조누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리액트가 한국 시장 진출해가지고 리액트 KR로 1기생을 데뷔시켰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 그 정도로 인지도가 박살이 났어요. 원래부터 인지도 없었거든. 그나마 유명한 애는 시시가미 레오나 한 명인데 사실상 리액트 KR이 시시가미 레오나 원툴이에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도가 없는 편은 아니지만은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리액트가 한국을 좋아하는지 소속 버튜버들도 한국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관심도 많아요. 게다가 레오나를 선봉대장으로 라이브 뷰잉까지 한국에서 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여전히 인지도는 바닥을 기는 상태다 이거죠. 어쨌든 조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으면 뭐 리액트 KR에 이력서를 내는 친구들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리액트 KR에 이력서 넣은 친구들은 무조건 스텔라이브도 동시에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둘 다 합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리액트 버리고 스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게 뭐 회사 빠리고 당연한 선택이긴 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거는 리액트 KR만 피해를 볼 거다 이거죠. 페미만 리액트 가게 되는 거 아니냐고? 예리하네. 그렇죠. 근데 강지가 페미를 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상 잘 못 거르고 있잖아. 정열의 리제도 있고, 응? 표독스럽게 회사 그만둔 이브랑 칸나도 있고, 사실상 완벽하게 거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거르고야 쉽겠지. 그쵸? 자, 그리고 이 스텔라이브도 왜 벌써 4기생을 뽑냐 이러면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스텔라이브 4기생 오디션 모집을 하니까 논란이 터졌어요. 지금 스텔라이브는 칸나의 졸업과 2부의 퇴사로 분위기가 진짜 뒤숭숭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텔라이브 4기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4기생을 왜 이렇게 빨리 뽑냐. 안 그래도 스텔라이브 파이 작은데 신인들 데뷔시켜가지고 그 작은 파이도 애들이 나눠 먹으면 제대로 방송이 유지가 되겠냐 이러면서 문제를 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스텔견들이 유독 이상한 애들이라서 이렇게 난리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버튜버 업계에서 기업세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버튜버들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버튜버들이 개인세나 다름없는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지산지는 그냥 무지성으로 찍어낸다니까. 그냥 자동사냥을 돌려. 너네들 알아서 활동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그 돈에서 우리한테 수수료를 좀 떼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하고 있거든, 니지산지는. 근데 반대로 니지산지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버튜버 사업을 시작한 호로라이브는 니지산지랑 살짝 다르게 갑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네들은 찍어내봤자 사실상 안 되니까 그래도 소수 정예의 느낌으로 기수별로 데뷔를 시키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푸시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신인 버튜버를 데뷔시키면서 초반에는 뭐 기존의 파일을 조금 나눠주면서 키우지만은 이후에는 얘네들도 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파일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호로라이브나 니지산지나 둘 다 기존의 버튜버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파이도 줄어들고 결국 수익도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티고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날 때까지 버티냐 안 버티냐의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우려나 걱정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호로라이브도 팬들이 이런 식으로 왜 자꾸 애들 찍어내냐, 그만 데뷔시켜라, 기존에 있는 애들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가지고 문제 터트리면서 너네들 왜 이렇게 무지성으로 찍어내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구가 직접 답변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호로라이브는 어마어마한 투자도 받았고 80억 넘게 쳐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도 새로 만들고 직원도 더 뽑을 거라 가지고 기존의 지원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여러분들 기존 버튜버들의 지원이 적어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지원이 계속 줄어들었죠. 구라를 친 거야.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지고 3D 라이브 1년에 2번 해주던 거 한 번으로 줄어들고 3D 라이브 녹화 영상 날려먹고 사고치고 난리다.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었다 이거죠. 욕 어마어마하게 쳐먹었어요. 그냥 찍어내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니까. 결국에는 니지산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텔라이브는 이런 늘어나는 버튜버의 지원 역량이 충분하게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명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4기생 4명을 뽑는다고 하면 13명이 소속되어 있는 대형 소속사가 됩니다. 그쵸? 유매 퍼센트를 뛰어넘었어. 유매 퍼센트가 9명이었나 8명이었나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지원이
다 들어가겠냐 하면 그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스텔라이브가 규모도 작은 회사기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뭐 나는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싶다, 오리지널 곡, 오리지널 뮤비, 그 다음에 저거 앨범을 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에 도움이 필요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텔라이브가 모든 멤버한테 전부 다 이런 지원을 해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쵸? 호로라이브도 모두가 활동하고 싶어 하더라도 지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줄을 서 있어. 유료 3D 라이브를 나도 하고 싶어, 콘서트 하고 싶어, 근데 아직 내 차례가 안 와서 못하고 있다, 나도 언젠가 해주지 않겠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뭐 누가 했어? 페코라, 와타메, 토아, 호쇼 마린, 이런 식으로 유명한 친구들 먼저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유명하고 인지도 있고 티켓 파워 있는 애들 다 하고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 이러고 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로라이브도 이렇게 하는데 스텔라이브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해줄 수 있겠냐고. 그쵸? 일단 지금은 윤희를 먼저 했잖아. 윤희 다음에 누가 할 거냐? 욕심이 난다니까. 리제도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을 거고, 초나도 자기가 하고 싶을 거고, 활동하는 친구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가지고 뭐 운영이 그런 역량이 돼가지고 애들을 다 해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모든 지원이 두루두루 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신인 데뷔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신인 데뷔를 안 하면 이 하코 자체가 죽어버려요. 왜?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AV도 가장 인기 있는 태그가 뭔지 아냐?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성적 취향이 있겠죠. 자주 보는 장르가 있을 거고. 그쵸? 근데 A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그는, 그쵸, 신인입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애가 나오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일반 방송보다는 한 번밖에 없는 데뷔 방송이 재밌을 수밖에 없다니까. 새로운 애라서, 처음 보는 애라서 그냥 데뷔만 해도 즐겁다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새로운 얼굴을 데뷔시켜가지고 기존에 고착화되어 있고 고여있는 그 물에 새로운 물을 넣어가지고 좀 돌릴 필요가 있다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시켜가지고 신선한 분위기, 그런 거를 활력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하코의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인을 데뷔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인은 데뷔할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기수들 대가리바를 세워가지고 인해 전술로 많은 노출이 되도록 하는 게 맞아. 그래야지 6개월 동안 방송 안 켜도 얘도 호로라이브네 이러면서 구독자가 막 늘어가지고 100만 명 찍는 애들이 나온다니까. 얘네들도 자동사냥 한다고. 하코가 이렇게 덩치가 크면 방송을 안 켜도 이제 회사에 이름빨이 있어가지고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파이가 큰단 말이야. 그렇죠? 스텔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송 안 하더라도 내 소속사에 같은 회사 동료가 방송을 켜주면 결국에는 걔 방송으로 인해가지고 나도 덩달아 홍보가 된단 말이야. 우리는 스텔라이브다 이러면서 구독자를 공유하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이게 기업체들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신인을 데뷔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초반에 이런 식으로 신인들을 막 찍어내면 얼마 있지도 않은 구독자 파이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파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배를 굶주리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봐. 내 평청자가 40명이야. 근데 우리 회사에서 후배가 나와. 그래가지고 동시간대에 방송을 켰더니 20명씩 나눠졌어. 그러니까 내 시청자 40명이 나 말고 쟤를 좋아한다고 오신 하겠다고 가가지고 시청자가 반토막이 났어. 그럼 매네라 터져 안 터져? 터진다니까. 라미가 자기 방송 시청자가 줄어들고 사카마타 방송 보러 가버리니까 메네라가 터진단 말이야. 호로라이브에서도 이럽니다. 근데 진짜로 시청자가 적은 하코 방송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후배가 같은 회사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지만은
활동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활동해가 모아온 구독자인데 왜 다른 애한테 빨리는 걸 참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온다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정답인 게 맞긴 해요. 왜냐면 호쇼 마린도 신인 데뷔했을 때는 후부키, 마츠리, 토키노소라 구독자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호쇼 마린이 호로라이브의 모든 애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구독자 다 밀어줬어. 호로라이브는 호쇼 마린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회사가 된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가 로또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대가리 수를 늘려놓는 게 전략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이 이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물론 그 미래가 영영 오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구독자 빨리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방송이 성장을 못해가지고 1년 안에 그만두는 친구들 많아.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모두가 사업할 때는 호로라이브를 꿈꾸면서 시작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단점이 있죠. 뭐가 단점이야? 호로라이브는 됐어. 성공을 했어. 근데 너네들은 호로라이브가 아니잖아. 그쵸? 이게 큰 문제인 거야. 호로라이브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합니다.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잠재적 시청자가 몇 억씩 해요. 그러니까 그 몇 억 명 중에서 내가 빨아올 수 있는 만큼 빨아오면 돼. 100만 명 빨아와도 되고 200만 빨아와도 되고 1000만 명 빨아와도 돼. 그쵸? 할 수만 있으면 마음대로 빨아봐. 그거란 말이야. 근데 치지직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빨고 싶어도 한계가 명확해. 유리천장이 있다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가능했던 전략이지 치지직에서 과연 먹히는 전략인가 하면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조금 초반에는 파일을 나눠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빨아먹을 파이는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무지성으로 찍어 내가 덩치를 키울 수가 있어. 근데 치즈직에서는 아무리 빨아봤자 너무 빨아먹을 파이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있는 파이만 계속 나눠먹고 굶주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메 퍼센트 엔딩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신인을 데뷔를 안 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는 다른 애들보단 낫지. 뭐 리액트 KR이나 그런 학고 회사보다는 상황이 괜찮아요. 인지도도 있고 강직발도 있고, 게다가 현재 한국 버튜버 회사에서는 가장 인지도 있는 전통성 있는 버튜버 회사란 말이야. 이주인을 제외하고 가장 일본식스러운 장사 방식으로 이 정도 규모까지 키운 건 스텔라이브가 유일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즈직에서 빨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빨아보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치즈직에서 호로라이브 때처럼 신인 데뷔를 시키면서 이제 성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버퍼링이 있다고 킥에서 봐.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이 나눠먹기 논란이 터지잖아. 그래가지고 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거는 팬들만 논란인 거야. 버튜버들만 손해보는 거지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1도 없긴 합니다. 파일을 나눠먹는 거는 버튜버들이 손해야. 자기들 파일을 후배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 그쵸?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 100만 원을 버냐 10명이 한 명씩 10만 원씩 벌어오냐 똑같이 회사 수익은 100만 원이라서 사실상 무지성으로 찍어내가지고 자동사냥 돌리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손해볼 게 1도 없습니다. 지원 안 해주면 돼. 직원 안 뽑으면 돼. 그래가지고 니지산지가 무지성으로 이런 식으로 애들을 찍어내가지고 자동사냥을 돌리는 겁니다. 그쵸?
게다가 한 명이 100만 원을 버는 구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 100만 원 버는 친구가 대가리가 커져. 싸가지가 없어지고 건방져져. 그쵸? 그래가지고 얘들의 운영에 대한 입을 털 때가 많아진단 말이야. 우리 운영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자기가 이 회사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오니까 갑자기 입김이 세지고 불평불만하고 태도가 안 좋아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후배들을 찍어내고 얘 파일을 나눠 먹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너 없어도 네 빈자리 채울 애들 많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런 대가리 커지는 애들의 이제 제어가 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쵸, 리스크 분산입니다. 한 명한테 올인해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어려워. 실제로 미라이, 아카리, 카구야, 루나, 키즈나이 한 명한테 올인한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쵸? 근데 리스크 분산해가지고 여러 명을 데뷔시켜가지고 1기생, 2기생, 3기생으로 데뷔시키던 애들은 다 살아남았어. 도또라이브도 살아남았고 호로라이브, 니지산지 다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한 명한테 집중을 하면 걔가 아무리 재밌고 유명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고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미리 그 잘 나가는 애 빨로 한 명 밑에 만들어 놓고 얘가 나중에 때려치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채워 넣을 애를 만들어 두는 게, 보험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봐, 스텔라이브 2기생 3기생 데뷔 안 해놨으면 칸나 나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회사 망했다니까. 윤이랑 강지만 있으면 사실상 스텔라이브 망해요. 근데 2기생이랑 3기생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얘네들도 재밌는 방송 하게 되니까 리제가 있고 부키가 있으니까 스텔라이브는 아직 버티고 있는 거야. 칸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리액트 KR 2달 만에 데뷔시키는 2기생 과연 괜찮을까? 그쵸? 리액트 KR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2024년 11월 30일 날 1기생을 데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딱 2달 됐어. 근데 2달 지났는데 2기생 모집 공고가 올라온 겁니다. 야, 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데뷔를 시켜요. 근데 얘네들은 자리를 못 잡은 상태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2기생을 데뷔를 시킨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게 뭐냐면은 1기생 데뷔빨이 없어. 망했어. 그러면 앞으로 계속 2기생, 3기생을 데뷔시켜가지고 데뷔빨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2기생 데뷔시켜가 2기생 데뷔빨을 1기생이 이득을 보게 만들고 3기생 데뷔시켜가지고 3기생 데뷔빨을 1기생, 2기생이 받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끔, 화제가 되게끔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다. 노출도를 일단 높여야지 사람들 눈에 띄어야지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 리액트 KR 또 요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부터 이랬어요. 리액트는 원래부터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애들을 찍어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리액트 애들은 파이 나눠먹기 오지게 하다가 결국에는 1만 명도 못 찍는 애들이 1년 활동하다가 때려치고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만두고 1년 살짝 활동하면서 이 니지산지랑 호로라이브에 이력서 넣고 거기 대기업 붙으면 리액트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애들 많단 말이야. 라프라스가 리액트 그만두고 호로라이브에서 데뷔 안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의 방식 그대로 한국에 와가지고 또 똑같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액트에서 애들을 많이 뽑아가니까 일본 대기업 버튜버 등용문이다 요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경력을 쌓고 호로라이브 들어가고 니지산지 들어가는 거야. 일단 리액트 KR 1년 정도는 유지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1년 넘겼는데 애들이 구독자가 뭐 최소한 4,000명, 8,000명, 1만 명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거 못 넘기고 1,000, 2,000으로 막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마 리액트 KR 신인 데뷔를 안 시키고 서서히 이제 사업 접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뭐 쿠로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 활동하면 되니까 문제 없겠지만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한남들한테 올인하는 루머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사가 철수하며 문제가 되긴 할 거다 이거죠. 게다가 리액트도 바로 지금 이기생 데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모집해가지고 차후에 데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3월에 뽑아가지고 준비를 시켜서 11월쯤에 1기생 데뷔했던 11월 그때 데뷔시키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봐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쵸, 나눠먹을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겁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작아요. 루머모가 3,000, 시아랑 쿠로카가 2,000, 마요가 1,700입니다. 이거를 나눠먹을 수가 있나?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리액트 KR은 진짜 갈 길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리액트 KR 1기생들 재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2기생 데뷔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액트 KR의 라이벌 회사인 베리타가 데뷔를 했어요. 2024년 12월 28일 날 한국 버튜버 소속사 베리타에서 버튜버 4명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실험체라는 컨셉으로 새끈한 누님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끈한 누님 1명이랑 애새끼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호카리 하나, 테루미 다루, 시라이 쿄카, 아마이 로비 요렇게 4명인데 일단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요. 진짜 개학고입니다. 일단 몇 명은 이미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이제 특정이 됐죠. 한국에서 활동하던 학고 버튜버들이고 일단 방송을 봤는데 방송 자체는 리액트 KR보다는 확실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자, 일단 아마이 로비라는 친구인데 구독자가 600명 정도는 돼요. 얘도 뭐 실험체인데 실험체 번호가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얘는 실험체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연구원이 됐어.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의 명을 받고 노예들을 관리하는 노예 대장 같은 느낌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험체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너네들도 말 잘 들으면 폐기 처분 안 할게. 너네들도 말 잘 들으면 얘처럼 연구직으로 연구원으로 승진시켜 줄 거야. 말 잘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그런 이제 노예들을 실험체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실험체 친구들은 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얘는 회사의 뿌락치입니다. 그쵸? 일단 얘 방송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로리 보이스고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해가지고 외국인인가 싶었는데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냥 말이 어리버리한 거야. 일단 목소리는 굉장히 희소성이 높고 로리 보이스라서 자 모에 보이스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얘가 내 취향이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 호카리 하나라는 친구가 구독자가 400명인데 오늘 한 500명은 찍겠죠. 로리 보이스고 목소리도 이쁜데 아마이 로비가 굉장히 과한 로리 보이스이고 발음이 부정확한 장애인 같은 목소리라며 얘는 전형적인 한여 목소리예요. 그냥 전형적인 한국에서 버튜버하고 인방하던 여자의 목소리. 그쵸? 근데 좀 신경 써서 로리 보이스를 내주면서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얘가 가장 무난한 애가 아닌가 싶어요. 뭐 피를 빼고 있나? 그렇죠. 디자인 독특하네. 그리고 이 테루미 다루라는 친구가 있는데 구독자가 280명 정도가 되죠. 가슴이 아프죠. 이미 격차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오타쿠들 보는 게 다 비슷비슷한가 봐. 나도 얘가 제일 재미없어 보이더라고. 다른 애들이 진짜 애새끼라면 얘는 조금 중간 과정에 차녀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가지고 보면 다른 애들 목소리는 그래도 조금 독특한데 얘 목소리는 진짜 재미없더라고. 진짜 재미없는 한여 목소리야. 목소리에서 노잼 DNA가 검출이 된다니까. 그리고 그림체가 막 발다리 잘리고 배빵 때리고 하는 그런 료나물에 나오는 여자 히로인처럼 생겼어.
이거 이해하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만화 그리는 작가랑 얘 그림체 비슷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 보면 약간 불안해. 언제 막 쳐맞고 팔다리 없어질까봐 걱정이 살짝 돼요. 게다가 실험체잖아. 실험체라는 것부터가 무섭잖아, 솔직하게. 그렇죠? 실험체면 솔직히 팔다리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노래도 못하더라. 근데 이런 애가 살아남으려면 아메처럼 진짜 방송 재미로 밀어붙여야 돼요. 또라이 같은 행동하면서 목소리가 노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친 애였다, 웃긴 애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방송하는 거면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회사 소속이며 기업세들이며 그런 식으로 방송을 각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메도 그랬지, 파우나도 그랬지, 라미도 그랬지, 노엘도 그랬단 말이야. 노엘도 상기생들 중에 제일 재미없다는 소리 들었어. 페코라, 호쇼 마린, 루시아 3강 체제에 노예 후레는 노재민 애들이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지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웃기다는 소리 듣잖아. 라미도 진짜 재미없다는 소리 들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회사 동료들이 구독자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얻을 테니까 꾹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나. 무조건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어진 기회가 있으니까 노력하면 언젠가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 대부분이 1년 뒤에 그만두긴 하는데, 그렇죠? 그 야토 회사도 같이 데뷔했던 동기들 야토 외에는 다 그만뒀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하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년 뒤에 살아있는 친구들이 잘 없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누님인데 누님 구독자가 400명 정도 되죠. 일단 역대급 모델링 빨이 굉장히 심하죠. 솔직히 이 모델링으로 저 유튜브에서 썸네일만 찍어도 지금 한 구독자 못해도 4천, 8천, 10,000명은 찍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이 얼굴, 이 가슴 찍어가지고 올렸으면 내 같아도 클릭한다. 야, 허벅지 미쳤죠? 가슴 봐. 야. 일단 노래는 이 소속사 친구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잘 부르긴 해요. 근데 목소리가 조용하고 노잼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뭐 성우 활동을 한 건지 전형적인 성우하던 아줌마 목소리거든. 발성도 좋고 딕션도 좋은데 잠 오는 목소리긴 해요. 새벽 2시에 들으면 진짜 졸릴 것 같긴 합니다. ASMR 기대를 해볼게요. 그렇죠. 게다가 본인도 애새끼들 사이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이미지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지 요번에 새해 방송을 딱 봤는데 어머니 예비 며느리 트로트 한 곡 뽑아 보겠습니다 라는 방송 타이틀로 웃다와꾸를 하더라고. 솔직히 웃기긴 하더라. 그쵸? 그래도 뭐 학구 방송으로는 재미가 있었어요. 데뷔 방송에도 노래 한 곡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얘네들이 리액트 KR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일단 리액트 KR은 무조건 따라잡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리액트라는 인지도가 한국에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얘네들도 활동만 열심히 하면 리액트가 이제 2달 했잖아. 얘네들도 2달 하면 무조건 구독자 확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액트 수준으로는. 그쵸? 그런데 이 방송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소속사 애들끼리만 합방하지 말고 다른 애들이랑 또 합방하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재미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스텔라이브랑 합방하고 싶어도 스텔라이브가 급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해주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학고들끼리 리액트 KR 애들이랑 합방하고 이런 식으로 채널 키우는 게 또 괜찮지 않겠나. 원래 학고 때는 서로 뭉치는 게 맞아요.
어쨌든 방송적 재미만 따지면 리액트 KR보다는 재밌어 보입니다. 리액트 KR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노잼이긴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일본 회사다 보니까 호로 라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텔라이브 수준은 기대를 했단 말이야. 진짜 본토 일본 기업이니까. 근데 아쉽더라고. 많이 기대한 거에 비해 가지고는. 그쵸? 보고 싶은 사람은 보세요. 근데 뭐 미래는 정해져 있죠. 얘네들 또 막 구독자 2,000, 3,000, 5,000 막 찍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자 스트리머나 스트리머 서버 가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쳐할 거고, 남자 불러서 롤 코칭 받을 거고, 안 봐도 비디오긴 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남자랑 합방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지연하지 마세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표독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거라서 사실상 마음의 준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니들이 안 봐주잖아. 니들이 안 봐주면 얘네들 실험체라서 바로 살처분 됩니다. 바로 살처분 되고 새로운 실험체를 준비할 거란 말이야. 그쵸? 얘네들의 목숨을 살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고들, 이 실험체들의 수명을 늘려주는데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